며느리에게 미안하네요 하지만 이제야 제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병원 복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시어머니의 눈빛엔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그녀의 앞엔 하얀 천이 덮인 며느리의 몸이 있었고 옆에는 아직 식지 않은 장조림 그릇이 놓여 있었죠. 사람들은 그저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날 그 식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건 평범했던 한 가정이 단 한 끼의 밥상으로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일부 미묘한 불편함. 국이 좀 싱겁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며느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간을 세게 할게요.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평화의 표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숨어 있었어요. 아들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습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드세요, 엄마. 혜진이 오늘 하루 종일 일했대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일이란 게 집안일 말하는 거니? 그건 원래 여자가 하는 거잖니. 식탁 위 공기가 단단히 얼어붙었어요. 냉장고의 콤프레서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모두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물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불편할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물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비쳤어요.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친구와 통화 중이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저래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그래도 나는 참는 편이에요. 아들한테는 말도 안 해요. 그 말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가슴 깊숙이 꽂혔어요. 눈치가 없다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고무장갑 낀 손을 멈춘 채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자마자 조용히 밥그릇을 밀어냈어요. 밥이 질어. 요즘 밥솥이 문제인가? 죄송해요. 쌀이 좀 오래된 것 같아서.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드세요. 혜진이 요즘 많이 피곤하대요.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피곤하다는 말 요즘 너무 쉽게 하는구나.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어. 나도 시집 와서 아침밥 3번 차리고 나갔어. 며느리의 손이 젓가락 위에서 멈췄어요. 그녀의 시선은 밥그릇 속 흰 쌀알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식탁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며느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긴장했어요. 오늘도 반찬이 좀 짜구나. 이 국은 끓일 때 뚜껑을 닫았니? 맛이 좀 탁하구나. 요즘은 왜 이렇게 입맛이 변했는지 모르겠네. 그 말들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에 작은 흉터로 남았어요. 밤이 되면 며느리는 베개를 끌어안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 집에서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질까? 시어머니는 그저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시집살이 그렇게 배웠어. 며느리에게 좋은 말만 하면 버릇이 나빠지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그 말들이 며느리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은 늘 중간에서 모른 척했어요. 엄마도 그냥 그런 말 습관이야. 혜진이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들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틈을 더 벌렸어요. 그 틈은 어느새 감정의 낭떠러지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잘못이라니? 그런 말 하는 게 더 이상하구나. 짧은 대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꺾었어요. 그녀는 그날 밤
몰래 울었습니다. 눈물은 조용했지만 그 눈물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냥 한 번만 잘했다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그리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반찬 맛이 왜 이러니? 그 순간 며느리의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찰칵! 그 소리가 마치 유리 조각처럼 부엌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 속에는 깊은 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겠구나.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끝까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부 말 한마디에 균열. 당신 어머니, 오늘도 밥이 짜다고 하셨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런 말씀하신 거겠지. 신경 쓰지 마. 그게 벌써 5번째예요. 나 이제 뭘 해도 틀린 사람 같아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 위엔 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이 반찬은 뭐냐? 버섯볶음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셔서요. 좋아하긴 하는데 기름이 너무 많구나. 그 말에 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저도 나름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니?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뭐. 요즘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도 하는구나. 그 순간 공기가 바늘처럼 팽팽해졌어요. 남편은 숟가락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드세요. 싸울 일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대드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니? 넌 도대체 누구 편이야? 남편은 말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밤이 깊었어요. 혜진은 놀이터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결혼 반지가 느슨하게 매달려 있었죠.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눈물이 한 방울씩 흘러내렸어요.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 말에 그녀는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운 바람에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 말, 당신이 하라고 시킨 거죠? 뭐? 그냥 그래요. 당신답네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며칠 뒤 아침 식탁. 시어머니가 신문을 넘기며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투가 존칭으로 나를 대했어요. 이 이상한 기운을 뭘까? 요즘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요? 어제 야근이 좀 늦었어요. 일 핑계는 언제까지 대려나요? 그 말에 남편이 중간에서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가 그만이에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잖아요. 그만하세요. 제발요. 혜진이 조용히 말을 끊었어요.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죠. 저는 노력했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제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잠시 멈췄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칭찬은 없었어요.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아, 그만하자.
엄마도 불편할 거야?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언제나 그래요. 항상 중간에 서 있겠다고 하면서 결국 아무도 안 지켜요. 그날 밤 혜진은 결혼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진심이었는데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옛날 사진 보고 있었어요. 사진은 뭐 하러 봐요? 지난 일이지. 어머니는 지난 일을 그렇게 쉽게 잊으시네요. 있는 게 살아가는 법이에요. 괜히 곱씹지 마요. 근데요, 어머니, 그게 저한테는 지금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돌렸어요. 그만 울어요. 다 지나가요. 그 말에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 지나가긴요. 전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요. 며칠 뒤 아침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만든 반찬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좀 괜찮네요. 하지만 그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조용히 놓인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녀의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그녀의 무심함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요. 그날 오후 경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까운 가족분이시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시어머니의 심장은 멎은 듯 했어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그녀의 앞엔 창백한 얼굴의 혜진이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게 접힌 쪽지가 쥐어 있었어요.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장조림 해드리려고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혜진아,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네요. 그녀의 울음은 병원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식탁 위엔 늘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시어머니의 것, 그리고 하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혜진의 자리였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맛있게 되었네요, 혜진아.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 같은 밥상을 차리고 다시 그날을 반복했어요. 그녀의 눈엔 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눈물은 미안함이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죄의 증거였어요. 산부 사고 그날의 진실. 병원 복도 시계가 무심히 흘렀어요.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시어머니의 심장도 한 번씩 내려앉았어요.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직접적인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보입니다. 그날 비가 내렸나요? 네, 노면이 젖어 있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이 제동을 늦추었네요. 그녀의 귀엔 늦추었다는 단어만 꽂혔어요. 늦은 사과처럼, 늦은 칭찬처럼 모든 게 늦어버렸네요. 사고 접수서를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경사는 조용히 사건 기록을 펼쳤어요. 블랙박스 제출이 들어왔습니다. 모니터 속 영상이 흐르자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혜진은 우산을 반쯤 접은 채 비닐봉지를 2 손으로 꼭 붙들고 있었어요. 봉지 안에 들어있던 건 장조림용 쇠고기, 메추리알, 그리고 간장 3병이었어요.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혜진이 한 발 내딛었고 그 순간 빗물이 튀었어요. 맞은편 차량의 바퀴가 무릉덩이를 지나며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는데. 경사가 크게 중얼거렸어요. 운전자의 목소리가 블랙박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와이퍼가 순간 멈춰서 앞이 안 보였어요. 정말. 시어머니의 눈에 그 순간 혜진이 떨어뜨린 노트를 보았어요. 물에 젖어 잉크가 번졌지만 첫 구절은 또렷했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맛으로.
그녀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등받이가 등을 받쳐주었지만 죄책감은 아무것도 받쳐주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밤 주방의 시계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어젯밤 혜진이 깎아놓은 마늘이 여전히 접시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어요. 마늘의 단면은 마치 말하지 못한 마음처럼 희게 드러나 있었어요. 찬장에서 간장을 꺼내 들었어요. 유통기한 스티커에 적힌 날짜가 오늘과 거의 같았어요. 오늘을 위해 산 거네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싱크대 위에 영수증을 펼쳤어요. 12시 37분, 13시 2분, 13시 28분. 3번이나 마트를 옮겨 다녔네요. 쇠고기 등급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한 번만 칭찬받으면 그 별표가 눈물 자국처럼 번져 있었어요. 휴대폰의 알림이 깜빡였어요. 미답장 메시지. 혜진이 남편에게 보낸 내용이었어요. 오늘 어머니께 장조림 제대로 해드릴게요. 조금 짭짤하게 어머니 입맛대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처럼 뛰었어요. 알림 하나가 더 있었어요. 음성 메모 혜진 본인.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장 비율은 1대1대1로 맞추고요. 팔팔 끓이지 말고 한숨 쉬듯 끓여야 해요. 어머니가 오늘은 괜찮네요 라고 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마지막 문장 뒤로 짧은 숨소리가 이어졌어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그 경계가 분간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혜진이 마지막으로 들렀다는 정육점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그녀를 알아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참 안 됐네요. 아이가 무엇을 샀나요? 부드러운 부위로 주세요라고 했어요. 치아 약한 분도 드실 수 있게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배려였네요. 그동안 자신은 맛의 결과만 평가했을 뿐 그 과정의 마음을 보지 못했어요. 장조림에 들어갈 메추리알 가게에서도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껍질 까기 쉬운 걸로 골랐네요. 보통은 가격만 보는데 이분은 손이 덜 아프게 하는 게 먼저라고 하셨어요. 손이 덜 아프게. 그 말이 귀 안쪽에서 오래 울렸어요. 수십 번 했던 잔소리가 단 한 번의 온기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한 번을 그녀는 끝내주지 못했어요. 동네 편의점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편의점 주인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13시 41분 22초. 문이 열리고 혜진이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휴지와 작은 뜨거운 물을 샀어요. 그리고 계산대 옆에서 메모지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조금 짜게요. 그래도 너무 짜지 않게요. 칭찬 한마디면 저도 더 맛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앞이 잠시 흐려졌어요. 편의점 주인이 조용히 물컵을 내밀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컵을 제대로 붙들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방 한쪽에 흰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탁 손보호 장갑, 그리고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설거지할 때 손이 트신다고 해서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수많은 날의 비난이 한 번의 부끄러움으로 치환되었어요. 그 부끄러움은 가난한 사람처럼 소리 없이 울게 했어요.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시장에 다녀왔어. 장조림 하시려고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오늘은 혜진이 방법대로 해보려고. 그녀는 조심스레 마늘을 얇게 썰었어요. 소리가 최대한 부드럽게 나도록 칼을 눕혀 밀었어요. 한숨 쉬듯 끓여야 해요. 그녀는 혜진의 음성을 따라하듯 불을 가장 낮게 줄였어요. 뚝배기 가장자리에 작은 기포가 올랐어요. 마치 오래 묻어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 도와드릴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아니, 너는 혜진이 영상 좀 찾아봐. 아마 어디에라도 남겨놨을 거야. 요리법, 작은 메모 그런 거. 아들이 폰 갤러리를 뒤지다가 파일 하나를 찾았어요. 엄마 요리 테스트 1, MP4,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혜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어머니, 오늘은요. 간을 조금 세게 했어요. 오늘은 괜찮네요라는 말 한번 듣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젓가락이 미끄러졌어요. 쇠 젓가락이 바닥에 닿으며 짧게 울렸어요. 그 소리는 한 집의 심장을 긁어내는 소리 같았어요. 장조림이 완성되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접시에 덜었어요. 윤기가 고여 있었고 메추리알이 단정히 굴러 있었어요. 그녀는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어요. 짭짤했지만 짠맛 뒤에 달큰한 여운이 남았어요. 오늘은 괜찮네요. 그 말이 혀끝에서 돌다 목구멍으로 삼켜졌어요. 엄마, 먹어보세요. 아들이 조심스레 한 점 올려드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 뭘요? 칭찬은 맛을 바꾸는 양념이라는 걸. 그리고 그 양념을 나는 한 번도 쓰지 않았네. 아들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내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가요? 둘 다 늦었네요. 그날 밤 그녀는 혜진의 방에 들어갔어요. 서랍 맨 아래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조리 메모, 마트 스탬프 카드, 그리고 하나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날 드릴 말씀.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자꾸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어머니의 식탁에서 제 이름이 괜찮다로 불릴 수 있나요? 오늘은요, 저도 어머니의 딸이 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아무 말도 돌이킬 수 없네요. 새벽이 오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혜진의 휴대폰을 열었어요. 잠금 화면에 작은 알림이 떠 있었어요. 내일에 할 일 어머니 칭찬 듣기. 그 문장은 마치 유언처럼 짧고 단단했어요. 그녀는 그 화면을 꺼내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혜진아, 내일의 할 일을 이제 내가 할게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장조림을 데웠어요. 온기가 식기 전에 그릇을 비웠어요. 그리고 빈 그릇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괜찮네요. 대답은 없었지만 그 말이 부엌벽을 타고 돌아와 그녀의 가슴으로 스며들었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기도 사람을 꺾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칭찬을 아꼈던 사람으로 남았어요. 그녀는 결심했어요. 사고 현장에 작은 표지판을 세우기로요. 사랑은 표현될 때 살아있고 침묵하면 사라집니다. 비문 같은 그 문장을 누군가는 곱씹겠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 식탁 위에 따뜻한 한마디를 올리겠네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주방 창밖 하늘이 희어졌어요. 그녀는 쪽지를 하나 더 썼습니다. 혜진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간으로 했어. 정말 괜찮네요. 정말 맛있어요. 쪽지를 장독대 위에 올리곤 부엌에 다시 불을 켰어요. 오늘도 한숨 쉬듯 국이 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슴도 한숨 쉬듯 조금씩 끓어올랐어요. 사부 뒤늦은 용서의 방식.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부엌 창문 틈으로 새벽 물 한 개가 스며들었네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장독대 뚜껑을 열었어요. 간장의 냄새가 옅게 피어올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짜게 해야겠네요.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혼잣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말처럼 부엌 벽을 타고 맴돌았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마늘을 얇게 저며 넣었어요. 칼날이 도마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이 작게 흔들렸네요. 메모를 꺼냈습니다. 혜진의 필체가 또렷했어요. 팔팔 끓이지 말고 한숨 쉬듯. 그녀는 불을 줄였어요. 수증기가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혜진아, 오늘도 내 방식으로 할게요. 그녀는 젓가락으로 살짝 간을 봤어요. 짠맛 끝에 달큰함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괜찮네요. 말끝이 떨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출근 채비를 하며 들어왔어요. 눈가가 퀭했네요. 엄마, 어제도 거의 못 주무셨죠? 괜찮아. 어제 배운 걸 오늘 잊을까 봐서. 무엇을요? 사람은 말로 상을 차린다는 걸. 그녀는 수저를 정갈이 놓았어요. 젓가락의 방향을 맞추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밥 먹고 가. 입맛이 없어요? 먹고 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아들은 한 숟갈을 떴습니다. 입술이 잠시 멈췄어요. 엄마도 드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평가해봐. 나는 비평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아들은 젓가락으로 장조림을 집어 천천히 씹었어요. 오래 씹는다는 건 말을 아낀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맛있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고맙습니다는 이 집에서 처음 듣는 말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어설픈 손글씨의 카드가 있었어요. 생활비 봉투라고 적혀 있었네요. 이건 뭐예요, 엄마? 혜진이가 모아둔 거야. 언제예요? 우리 몰래.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지폐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 검진비, 통증 오면 미루지 마세요. 아들은 봉투를 쥐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이제야 알겠네요. 혜진이가 우리를 돌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둘 다 못 봤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배워야 해요. 살아있는 사과를요. 그녀는 작은 공책을 펼쳤어요. 표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식탁 일기. 첫 페이지 맨 위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하나, 칭찬은 먼저요. 둘, 지적은 나중요. 셋, 밥상은 사람의 마음보다 뜨겁지 않게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어지러운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점심 무렵 그녀는 동네 작은 꽃집을 찾았어요. 가게 문이 열리자 향이 가볍게 번졌어요. 어떤 꽃 찾으세요? 젊은 사장이 웃으며 물었어요. 그 꽃을 만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손에 떨림이 가라앉는 꽃이요. 그녀는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사장은 흰 리시안 셔츠를 권했어요. 미안함을 말없이 전하는 꽃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송이만 주세요. 말이 많으면 또 상처가 될 것 같네요. 꽃을 바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볍게 비가 흩뿌렸어요. 꽃잎 위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예쁘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방 한쪽에 작은 재단을 마련했어요. 프레임 속 혜진의 사진이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꽃을 내려놓고 그녀는 접힌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처음 써보는 편지였어요. 혜진아,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더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 배웠어. 내가 좋아하던 간으로 했고, 내가 메모에 남긴 순서대로 따랐고, 내가 사온 장갑으로 설거지를 했어. 이게 다 늦은 흉내라 해도
나는 흉내부터 시작하려 해. 흉내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마음이 되는 날까지. 편지를 접으며 그녀의 손끝이 떨렸어요. 떨림은 부끄러움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약속의 모양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퇴근했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들어왔네요. 엄마,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무슨 일인데? 형사가 기록 정리한다고 해요. 운전자는 계속 사과하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에게도 삶이 있겠지. 그 삶도 벌을 받으며 흔들리겠지. 합의는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사과의 모양을 보자. 돈의 모양보다 사과의 모양이 먼저였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내려앉았어요. 말투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서로를 붙들었어요. 식탁에 앉아 그녀는 수저를 반대로 놓아보았어요. 평생 해오던 습관을 오늘은 살짝 비틀었어요. 엄마, 왜 뒤집어요? 내가 늘 하던 방식이 틀렸을지도 몰라서. 그녀는 장조림을 한 점 집었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먹어라. 아들이 웃었어요. 오늘만요? 아마도 늘. 그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정말 괜찮네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말 잊지 마라. 식사가 끝나고 그녀는 설거지를 하려다 싱크대 옆 장갑을 바라보았어요. 분홍색 장갑이 반짝였어요. 혜진이가 사준 거죠? 아들이 낮게 말했어요. 그래. 손이 트지 말라고. 그녀는 장갑을 끼웠어요. 물소리가 잔잔히 흘렀어요. 그녀의 손길이 매끄러웠어요. 어떤 집의 슬픔도 이렇게 조금씩 씻겨나가면 좋겠네요.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밤, 그녀는 식탁 일기 2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의 문장을 천천히 썼어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배운 조리법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했어야 했다. 내일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자. 대신 무심함을 두려워하자. 칭찬을 먼저 꺼내고 침묵은 마지막에 꺼내자.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펜촉 끝이 종이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늦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보낸 이는 운전자였어요. 형사가 전달해준 번호였네요. 죄송합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매일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오래 바라봤어요. 분노는 이미 울음 속에 녹아 있었어요. 대신 한 문장을 천천히 적었어요. 당신도 누군가의 식탁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따뜻한 한마디를 올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함께 내는 제사 같네요. 전송을 누르고 그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가벼운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을회관으로 갔어요. 노인 교실 옆 작은 게시판에 종이 한 장을 붙였어요. 밥상 말교실 무료 칭찬의 문장같이 연습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멈췄어요. 이게 뭐예요? 밥 먹기 전에 따뜻한 말 한 줄을 연습하는 자리예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리진 못해도 살아있는 사람을 덜 아프게 하겠지요. 그녀의 대답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어요. 그 단단함이 자신에게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첫 모임 날 작은 원탁에 사람 6이 앉았어요. 누군가는 손등에 굳은 살이 있었고 누군가는 눈가에 말라붙은 소금 자국이 있었어요. 오늘 문장은 간단해요. 그녀가 종이를 나눠줬어요. 오늘은 괜찮네요. 사람들이 따라 읽었어요. 오늘은 괜찮네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누군가는 목소리가 바늘처럼 떨렸고 누군가는 끝을 흐렸어요.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천천히요. 짧아도 온기로요. 이번엔 부드럽게 흘렀어요. 오늘은 괜찮네요. 문장이 원탁을 한 바퀴 돌아 그녀의 가슴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네, 오늘은 정말 괜찮네요.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 창가에 햇살이 한 줌 내려앉았어요. 장조림 냄비를 다시 올렸어요.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작게 저었어요. 그녀는 혜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내가 남긴 문장을 따라했어. 다들 어색했지만 어색함도 배움의 시작이더군요. 그녀는 수저를 들어 장조림을 한 점 먹었어요. 짠맛이 짧고 여운이 길었어요. 오늘은 정말 괜찮네요. 그 말에 부엌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밤의 끝자락 그녀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네요. 용서는 기억 위에 다른 행동을 덧칠하는 거네요. 내일도 한숨 쉬듯 끓이고 한숨 쉬듯 말하자. 오늘은 괜찮네요. 펜을 덮고 그녀는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부엌 시계 초침이 작게 걸었어요. 그 소리가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사진 앞에 리시안셔스 한 송이를 새로 올렸어요. 꽃잎이 살짝 말려 올라가며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어요. 혜진아, 그녀는 아주 낮게 불렀어요. 내일은 더 부드럽게 말해볼게. 그리고 누군가의 숟가락이 덜 무겁게 해볼게. 창밖으로 바람이 스쳤어요. 커튼이 작은 물결을 그렸어요. 그 물결을 따라 그녀의 가슴도 잠시 흔들렸어요. 고마워. 내게 남긴 모든 것을 오늘따라 많이 배웠네. 마지막으로 그녀는 주방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도 장갑의 분홍색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장갑을 살짝 쓸어내리며 그녀는 속삭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오늘은 괜찮네요. 그 말은 빈 의자 위에서 잠들었고 한밤의 부엌을 천천히 데웠습니다. 오후 끝내 전하지 못한 말. 며칠째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맑은 하늘이 낯설 만큼 조용했네요. 시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어요. 그 바람이 부엌의 냄비 뚜껑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조림 냄비를 다시 올렸어요. 이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움직이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습관 속에는 사라진 목소리를 되살리려는 마음이 숨어 있었죠. 오늘은 간을 조금 더 줄여볼까요, 혜진아? 혼잣말은 여전히 부엌 벽을 타고 돌았어요. 그녀는 늘 그 벽 너머 어딘가에서 대답이 돌아올 것 같은 착각을 했어요. 그날 오후 밥상 말 교실에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의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입을 열기 전 잠시 머뭇거렸어요. 저는요, 딸이랑 말을 끊은 지 5년 됐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그 말이요. 늦은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그날의 문장을 다시 썼어요. 오늘은 괜찮네요. 짧지만 그 문장 하나로 누군가의 울음을 멈출 수 있다면 그게 살아있는 말의 힘이겠지요. 밤이 되자 그녀는 혜진의 방에 다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도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마른 줄기 끝에 초록이 아주 희미하게 돋아 있었어요. 살아있네요. 그녀는 속삭였어요.
너처럼 조용히 버티고 있었군요. 화분 옆엔 작은 USB가 있었어요. 라벨엔 영상 테스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혜진이 컴퓨터 아직 있니? 응, 서재에 있어. 왜요? 이거 확인 좀 해줘. 컴퓨터가 켜지고 화면 속 폴더가 열렸어요. 영상이 시작되자 혜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조명은 어둡고 음성은 작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제 연습 영상이에요.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 연습하려고 찍었어요. 그녀는 종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읽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셨죠? 그래도 저는요, 그 식탁이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믿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가 오늘은 괜찮네요라고 말해주시길 기다렸어요. 잠시 멈춘 그녀가 카메라를 향해 작게 웃었어요. 그 말을 듣게 되면요, 그날은 꼭 안아드릴 거예요. 영상이 거기서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안아달라니. 그걸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었니? 아들도 화면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한 사람은 후회로,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의 빚으로 같은 공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며칠 뒤 그녀는 혜진의 사고 현장 근처로 갔어요. 거리 모퉁이에 하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사랑은 표현될 때 살아있고 침묵하면 사라집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놓고 간 작은 쪽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엄마에게 오늘은 괜찮네요. 말했어요. 아내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직장 동료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쪽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혜진아, 내 말이 사람들을 살리고 있구나. 그녀는 작은 국화를 하나 올려놓았어요.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살을 부드럽게 반사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혜진이 영상 복사해놨어요. 그냥 지우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매년 그날에 같이 봐요. 엄마, 혜진이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알아.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지. 그녀는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간장이 부글거리며 부엌 안을 채웠어요. 혜진이 간처럼 해야겠어. 짭조름하지만 따뜻하게. 아들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그만 미안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니, 미안함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어. 조심스럽게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지 꽃을 들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거든.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 말 저도 배워야겠어요.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다시 식탁 일기를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썼어요. 끝내 전하지 못한 말은 언제나 마음속에 남네요. 그래도 그 말이 있기에 내가 매일 새로운 문장을 배우고 있어요. 혜진아, 오늘은 괜찮네요. 내가 남긴 그 문장으로 오늘도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펜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그녀는 펜을 놓고 창문을 바라봤어요. 창밖의 달이 유난히 크고 환했어요. 그 빛이 부엌 식탁 위를 덮었어요.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혜진아, 이젠 괜찮네요. 정말 괜찮아요. 엔딩. 이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건드렸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식탁에도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은 괜찮네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오늘은 괜찮네요를 나눠주세요. 이 채널은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